많이 되니까 좀 암기를 좀 잘 해주세요. 자, 보시죠.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 자,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외워주시는 거 추천. 자, 보시죠. 잘 나오니까 암기. 자, 특히 요 필요적 기재사항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하는 사업자는 판매자, 공급받는 자는 그렇죠, 구매자. 둘 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낚시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공급받는 사업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매자가 주는 대로 구매자 받기 때문에 예, 굳이 내가 받기만 하는 거니까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장난을 치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데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요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제가 특히 이 진하게 한 거는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공급시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공급시기 배웠는데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성 연월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계산서 보시면 작성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급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성 연월일이 공급 시기를 좀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급 연월일이 아니다라는. 공급 연월일은 말 그대로 인도한 날짜만 의미해요. 인도한 날짜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시기를 아우르는 게 작성 연월일이다. 얘기해 주시고. 자, 그다음 이것도 출제 많이 해요. 뭐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자, 일단 법인은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 줘야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 출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 좀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요거 낚시 많이 파니까 1억 원이다라는 거 암기. 그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가 그냥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발급시기. 자,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요, 늦게 발급했어요. 그럼 우리가 늦게 발급하면 두드려 패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에 발급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늦게 발급하는 걸 인정하냐면, 여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이죠.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우리가 발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판매자하고 구매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의 상세 내역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라고 하거든요. 이걸 국세청 서버에 전송을 해줘야 돼요. 전송하는 건 되게 빠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꼭 해야 돼요. 얘는 로그인 해가지고 그냥 누르긴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전송은 다음 날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전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에 알아서 보존이 됩니다. 좀 서버에 보존되니까 굳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표를 합계표라고 했잖아요.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가 돼요. 서버에 잘 보존돼 있으니까. 아셨죠? 요거 외워주시고. 자, 요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 최근 들어서 좀 했었어요.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자, 암기. 자, 뭐냐면 여러분 택시 노점 뭔지 아시죠? 저기 가끔씩 여러분 길 다니다 보면은 또 붕어빵 같은 거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상은 우리가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특히 지하철 타시면 가끔씩 이제 뭐 파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영위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여건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꼬치로 찍힌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묵, 겨울에 만약에 추워가지고 어묵 장사하시는 어머니한테 세금 계산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꼬치 찍어버려요, 그냥. 표정이 저거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거야? 재밌으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소매업이야. 그럼 어저께 우리 문제 풀었지만 도매업은 주로 사업자 상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매업은 주로 누구 상대하냐면 소비자를 상대해요. 그럼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누가 매입하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업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소매업은 발급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요즘 세금 계산서보다는 신용카드 이런 게 대세니까 그걸 하긴 합니다만 법문군 이래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업종이에요. 보시면 여기 자, 우리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하고요. 목욕, 이발, 미용업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소비자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거. 사업자가.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내가 이번에 놀이동산, 영화관 이런 데가 입장권이죠. 놀이동산, 영화관, 콘서트 이런 데 티켓. 내가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 가면 놀러 간 거예요? 아니, 놀러 간 건 아니고. 그거 욕구 충족하러 간 거예요? 사업하러 간 거예요? 응? 그거 앞에 거 욕구 충족하러 간 거죠? 자, 내가 목욕하러 갔어요. 미용하러 갔어요. 그거 욕구 충족하러 간 거예요. 목욕이나 이발 사업, 목욕이나 여러분들 미용 사업하러 간 거예요. 전자죠.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이면 업무와 매입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세금 계산서 주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방 매입세 공제 못 받게. 알죠? 이것도 유념. 자, 그리고 전세버스를 운송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 운송업 있죠? 여기도 금지예요. 요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유는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똑같은 취지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면 업무에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데 한라봉 먹으러 가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그건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걸 세무서가 알 길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전세버스 대전은 업무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놀러 가는 건데요.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거. 물론 사기가 현실 떨어지지만 받아들여. 됐고요. 그 다음 우리 어저께 간주 임대료 이미 했어요. 넘어가고.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영세율은 외국 사업자의 거래니까 외국 사업자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라고 했죠. 그랬죠. 다만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이때는 한국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많이 중요해. 이쪽은 진짜 많이 내서 시험에. 꼭 암기 잘 해주시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별표예요. 여기 특히 여기가 많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정말로. 자, 해보죠. 우리 과세표준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따지면 9번이었죠, 여러분들? 장부조회. 그게 훨씬 중요하고요. 과세표준이 우리가 매출한 금액이 합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공급가액. 자,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대요. 그건 돈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았대요.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았다라고 좀 이따 제가 회차 적어드리거든요. 되게 많아요.
저희 불러드릴 거 이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거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돼서 과세한다라고 했죠. 공급. 공급이면 내가 인도한 거로 따지겠다.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게요. 여기. 금전 외의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공급한 재화나 용역 시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예전에 한번 공급 받은이라고 장난친 적 한 번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핵심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핵심, 받은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특수관계자라는 거 했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이때는 시가로 때려버려요. 왜냐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암기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했죠? 여러분들 우리 외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공급시기였잖아요. 그 말은 공급할 때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한 날짜가 공급시기다, 그날 다 때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 있죠? 얘네들의 공급시기는 분명히 약정일마다 때리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저께? 네, 그러면 약정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정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약정액이라고 안 나와요.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렇게 나오지. 암기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우리가 재화나 용역의 수출은 이미 했죠? 선적일의 환율, 선적일이 공급식이니까 선적일의 환율 쓴다고. 맞죠? 선적일의 환율. 이거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도 출제 많이 했어요. 자, 수입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건 세관장이 과세한다라고 했죠. 근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관세를 징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세 과세 가격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명품 가방을 수입하면 그 명품 가방 그 자체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관세를 물릴 때 부과되는 가격 해서 그 물건가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관세도 때려버려요. 그리고 사치품은 또 개별 소비세 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다 붙어서 여러분들 다 내야 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가 소비하는 건 이 세금 다 더한 걸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암기.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110분의 100을 곱해야지만 부가가치세 제외된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그냥 110분의 10, 110분의 10이란다. 110분의 100 때리면 이제 부가가치세 제외된 것만 추려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암기에 암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출제가 정말 많이 됐어요. 여기. 출제 1순위 여기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냅니다. 계산 문제까지. 자, 잘 암기해주세요. 자, 제목 보니까 공급가액의 포함 또는 공제 여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함하겠다라는 건 더한다라는 뜻이고 공제는 뺀다라는 뜻이죠. 그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화면 보실게요.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빼고 보시는 겁니다. 부가세 빼고 공급가액 자체만 한번 보시면. 회차를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그 150페이지 큰 2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보이시나요? 큰 2번. 150페이지에. 교재. 거기에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특히 많이 나온 건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요, 98회 15. 그 다음에 99회 14. 그 다음에 특별 102회 14. 그 다음에 104회 14. 다시 98회 15, 99회 14, 특별 102회 14, 104회 14.
세 문제 나오는데 이 정도 나와서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알죠?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하면 자, 갑이요. A한테 물건을 인도하고 10,000원을 받았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갑의 공급가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A한테 또 2,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출제 하냐면 공급가액에 이 2,000원을 포함한다라는 뜻은 갑의 공급가액을 12,000원으로 보겠다는 뜻이고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건 10,000원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받았는데 왜 안 더해? 그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걸래요. 받았는데 안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언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냐면 요게 핵심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핵심입니다.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 있죠.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포함을 시켜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건을 팔 때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받은 거는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뭔 소리야? 그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자, 할부이자 사례 들어볼게요. 할부이자 보세요. 자, 내가 이때 물건을 그냥 제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근데 옷을 현금 받고 10,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일단 공급가격이 10,000원이죠, 그냥. 그죠? 근데 제가 할부로 팔았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사장님 제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데 할부로 파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옷이 꼭 갖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럼 10,000원에 팔게요. 이런 사장님은 없죠. 왜냐면 현금 결제하면 10,000원인데 할부 판매했을 때 10,000원은 너무 착한 사장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 그럼 안 되겠는데 그럼 할부로 사시려면 12,000원 나중에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옷을 요때 있죠. 할부로 팔면 인도하잖아요. 맞죠? 그럼 옷을 인도할 때 이 할부이자가 2,000원 들어가 있는 거죠. 할부이자 2,000원이 지금 12,000원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되세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연체이자. 연체이자 뭔지 아시죠? 이자 늦게 내는 거. 잘 보세요. 연체이자입니다. 자, 요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어요. 할부가 아니라 이제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어요. 공급가액이 10,000원입니다, 일단.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상값을 주시기로 하시고 6개월 동안 잠수를 타신 거예요. 잠수를 타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수 타신 건 아니고 잊어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냥 현실을 무시하시고 배를 째겠지. 제가 깜빡했는데요. 제가 죄송해요. 늦게 외상값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체이자 드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체이자를 2,000원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할 당시가 요 외상 판 날이죠. 그럼 외상으로 팔 당시에 10,000원을 팔았잖아요. 그럼 이때 연체이자 2,000원이 지금 요 10,000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만약에 연체이자가 인도 당시에 판매가격을 구성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궁예가 돼야 돼. 관심법으로 보니 연체할상이구만. 그죠? 이거 해야 돼. 연체할상이가 12,000원 걷어야지. 재미없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도 당시 할부이자는 판매 가격 12,000원 구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연체는 내가 인도할 때와 연체이자 받는 때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냐 해보세요. 자, 우리가 운송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송비 같은 경우엔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선불로 내죠. 근데 가끔씩 착불로 결제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A는 착불로 파는 사람이고 B가 선불로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10,000원만 먹어요? 12,000원 먹어요? 10,000원만. 맞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공급가격이 10,000원이에요. 맞죠? 근데 B는 물건 팔 때 얼마예요? 12,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판매 가격 구성하고 있죠. 그럼 12,000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이제 다른 사례예요. 자, 방금은 우리가 받은 거고요. 이제는 준 거예요. 이런 뭔 소리야? 일단 10,000원에 팔았어, 물건. 팔고 2,000원을 줬대요. 그랬을 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갑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건 10,000원에서 2,000원을 뺀 8,000원으로 보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응? 그다음에 갑의 공급가액에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건 2,000원 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10,000원. 자, 그러면 어떨 때 빼냐라는 거예요. 이미 했어요. 우리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등은 매출액에서 뺀대요, 안 뺀대요? 회계도 빼고 세법도 다 빼요. 그렇죠? 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공급가액에서 빼요. 아셨죠? 요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를 잘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한 게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냐면 할부 판매 이자 있죠? 할부 이자. 그죠? 그리고 방금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이런 것들 다 판매 가격을 해당 놈들이 구성하고 있었어. 인도 당시에. 맞죠? 자, 얘랑 비교하실 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애입니다. 뭐냐면 제가 방금 한 게 연체이자죠? 맞죠? 연체이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볼게요. 나머지. 다 들어보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알죠? 음료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병으로 납품하는 병으로. 그럼 병으로 납품하면 그냥 납품하지 않고 상자에 담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자 값이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료수 값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사례가 제가 아까 10,000원하고 2,000원 들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12,000원 받아요. 근데 여기 반환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럼 반환 조건의 용기 대금이 지금 2,000원짜리잖아요. 그럼 제가 12,000원 다 먹는 거예요? 2,000원은 그냥 보증금 받은 거예요. 보증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 조건이다라는 건 그 물건의 용기 대금하고 포장 비용, 부채지, 매출이 공급가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반환 조건일 때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반환 조건이 아니면 그럼 공급가액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 조건이 아니면 그냥 12,000원 다 먹는 거잖아, 제가. 상자도 같이 필요해요. 라고 해가지고 상자까지 같이 공급하면 12,000원 먹는 거잖아. 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여기 있죠. 공급과 무관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게 공급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보조금 받으면 분명히 소득은 늘었죠. 근데 여기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일어나야 돼. 근데 정부한테 그냥 받으면 그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핵심, 여기.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된 재화. 이거는 인도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인도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항상 공급이라는 단어 인도 또는 처분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 음료수를 납품하는데 가다가 여러분들 차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차 사고는 아니고 약간 차가 덜컹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깨진 거예요. 그럼 저희 공급가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병 음료수 10,000원짜리 넘겼어요. 넘겼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가다 깨진 거예요. 그럼 그건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했지. 했지. 그럼 그때는 10,000원에 공급가 더 하는 거예요.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응? 도달 전. 인도가 아직 안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도달 후는 인도 일어났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들입니다. 뭐냐면, 판매 장려금 잘 나오고요. 대손금 잘 나와요. 자,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면. 자, 대손금 뭐냐? 자, 여러분, 대손금이 뭐냐면, 우리 대손이 띄어먹힌 거 얘기하는 띄어먹힌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이 되면은 빼주긴 빼줘요. 근데 어디서 빼주냐면, 세액에서 뺍니다. 여러분들 빼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 됐죠? 전에서 빼지 않고 후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버리세요.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왔다 갔다 하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세액에서 빼요. 지금은 금액에서 뺄 거냐 안 뺄 거냐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에서는 안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금액에서 안 뺀다고, 세액에서 뺀다고. 됐죠? 조심하시고.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 그렇게 냅니다, 실제로.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나중에 세무이급 배우시면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손 이쪽 배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점 잘 나옵니다. 판매장려금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구매를 하신 거예요. 많이. 백화점에서 많이 구매하면 백화점에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주는 거 있죠. 그게 판매를 장려하면서 주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판매장려금의 지급이다라고 합니다. 되세요?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보실게요. 그럼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가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지급 가격이 빠져 있으면 뺀다라는 뜻이죠. 그럼 판매 장려금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옷을 10,000원, 1억 주고 사셨어요? 아, 1억은 좀 너무한가?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백화점에서. 맞죠? 그랬더니 그 백화점에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1억짜리인데 판매 장려금을 저희가 드릴 거니까 그거 빼고 8천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1억에 팔아요. 팔고 나중에 2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판매 장려금 가액이 빠져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고요. 팔고 나중에 2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인도할 당시 1억에 팔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안 뺀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왜냐면 판매 장려금 일단 물건 인도한 다음에 한참 뒤에 받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거 조심. 시험에 엄청나게 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여기 의미 없다. 자, 혹시 노파심인데, 뭐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둘 다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둘 다 한다라고 했는데, 좀 참으세요.